갤럭시 쓰면 찐따 등장!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최근 갤럭시 폴드랑 플립 시리즈랑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단 이제 특정 제품끼리 비교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아이폰과 전반적인 갤럭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역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 1위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감성입니다. 아이폰은 아이콘 이미지부터 애니메이션까지 확실히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다른 제조사랑 다른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삭제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아이콘들 좀 보세요. 그리고 기본 아이콘도 지금에야 갤럭시도 많이 예뻐지긴 했지만 이 예쁘고 세련된 기본 아이콘도 아이폰이 이런 분야에서는 확실히 선두주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플 감성은 사실 이런 아이콘이나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죠. 바로 브랜드랑 제품에 대한 이미지예요. 아이폰 광고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폰을 쓰면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유행을 따라가고 인싸에 센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 사과마크가 달려있는 요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 나도 괜스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충격, 아이폰 쓸 것 같은데 갤럭시 쓰는 연예인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스타벅스 입장권으로 아이폰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10대나 20대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이런 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갤럭시는 아재폰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사실관계가 의심되지만 오래전부터 아이폰 쓰는 사람 이상형이다, 왠지 센스 있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부터 갤럭시 쓰면 왕따 당한다, 자녀에게 갤럭시 사준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다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글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 디자인이 예뻐서 쓰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순수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기능 위주의 비교가 되려고 했는데, 브랜드 이미지랑 감성도 이제 하나의 기능처럼 여겨지는 시대라서 이 내용을 도저히 빼려니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그럼 순수 기능적인 비교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이전이에요.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새 폰으로 넘어갈 때 데이터를 이전하는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요. 아이폰은 새 폰으로 넘어갔을 때 마치 거의 원래 쓰는 폰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잘 넘어가고요. 갤럭시는 앱이나 파일은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앱에서 설정 하나하나 다시 해줘야 되고 로그인 막 다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아이폰도 모든 앱에서 세팅값을 그대로 끌어오고 로그인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KTX, SRT, 인스타, 블로그, 블라인드 막 이렇게 진짜 많은 앱들이 아이폰에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많아요. 아, 확실히 아이폰이 데이터 이전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능이죠. 괜히 게임하려면 아이폰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게임인데도요, 그래픽 옵션에서 차이가 나기도 해요. 아이폰은 여기서 매우 높음 옵션으로 설정하고 120프레임 설정이 가능한데, 갤럭시에서는 높음까지 그리고 60프레임까지 밖에 설정이 안 되죠. 물론 설정은 폰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게임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지, 그때 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걸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직까지 갤럭시보다 아이폰의 성능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AP 성능 좋고 최적화 좋다는 게 꼭 게임할 때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각종 반응 속도와 최적화가 아이폰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이폰 얘기는 아니지만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가게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윈도우하고 맥하고 또 같이 비교하면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메라예요.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부품이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이니만큼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카메라 성능이 더 좋다는 거는 확실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 거쳐가지고 아이폰하고 갤럭시 최신 제품의 카메라를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이다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는데, 이게 사진도 인물 사진 기준 한정으로는요 아이폰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갤럭시가 또 인물 사진 보정이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카메라 앱의 세부 설정이나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는 망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더 낫기도 한데요, 사진이 아니라 영상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즘같이 영상 플랫폼이 인기 있는 이런 시대에서 아이폰의 카메라가 좀 더 좋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새 제품들 구하게 되면 제대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앱 생태계예요. 갤럭시 생태계가 최근 갤럭시 기준으로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뭐 대표적으로 에어드롭 기능을 보면요, 아이폰은 2010년도 이후에 출시된 아이폰 4 이후로 이 에어드롭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아이폰 가진 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의 유사한 기능인 이 퀵쉐어는 최소 요구 조건이 원 UI 2.1이기 때문에 갤럭시 S9 이전 제품들은 이걸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퀵쉐어가 일부 갤럭시 노트북하고는 또 이렇게 컴퓨터랑도 왔다 갔다 쓸 수 있는데 또 일반 데스크탑 PC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도 갤럭시의 연동성이 아쉬운 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영상에서 애플의 유니버셜 컨트롤하고 비슷한 기능도 갤럭시에서 되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앱스토어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원하는 앱을 받아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아직까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물론 제품마다 이렇게 용량이 달라가지고 동등 조건에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은 앱의 자원을 할당하는 정책하고 OS의 최적화, 그리고 AP의 전력 대비 성능 차이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동일하다면 아이폰이 배터리가 더 오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상 계속 틀어놓고 또는 게임 계속 돌리면서 배터리 성능 비교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즉 포그라운드 되어 있는 앱의 자원을 얼마나 할당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되어 있는 앱에 할당되는 자원, 그리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때 아이들 상태에서 얼마나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물론 이제 갤럭시가 아이폰하고 동급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갤럭시가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더 높게 출시되는 경향이 있고, 갤럭시는 120Hz를 지원하는데 아이폰은 아직까지 120Hz를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느 게 좋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주어진 배터리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폰에 앱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앱을 정말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중고가 및 소프트웨어 지원이에요. 아이폰은 제품 자체가 가격이 되게 많이 할인되는 경우도 많이 없는데 중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폰이 중고가 가격 방어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제품도 소프트웨어 지원을 잘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폰도 계속 앱들이 설치가 되면서 점점 쓰면 쓸수록 폰이 느려진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 AP 성능 자체가 갤럭시보다 더 좋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지원 기간도 길어가지고 폰이 느려져가지고 폰 바꿔야겠다, 이런 건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확실히 그런 얘기가 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는 점은 새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금전적인 부담도 좀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을 총 7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요, 보안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많긴 한데, 뭐 내구성이나 스피커 품질은 제품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보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될 만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담지 않았어요. 이거 외에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좀 더 나은 점이 뭐가 더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만든 영상보다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댓글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런 댓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나은 점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